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the age of gamers. It was the age of oppressors. It was the epoch of utopia. It was the epoch of dystopia. It was the winter of silence. It was the spring of uprisings. We are unstoppable. We are all going directly to the Republic of Gamers. 네,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스 ROG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세미나의 문을 여는 환영사를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순서로 에이수스 코리아 이상훈 매니저께서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밖에 비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먼 길 자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에이수스 코리아에서 오픈 플랫폼 비즈니스 그룹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훈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사실 저희 본부장님께서 이제 환영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급하게 마이크를 좀 잡게 됐고요. 일단 오늘 오신 분들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블로그 혹은 유튜브 다양한 채널들에서 이제 영향력을 가지신 그런 되게 모시기 힘든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 행사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저희 이제 AMD X570 시리즈 메인보드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향후에 이제 하반기 어떤 마케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으니까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많이 즐겨주시고요. 또 여기 이제 AMD 코리아 그 CPU 세일즈 팀에서도 오셨어요. 이제 CPU에 대해서 새로운 CPU에 대해서 이제 또 소개를 해주실 거고, 아까 사회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직 프로게이머라고 하니까 좀 뭔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제 한때 프로게이머셨던 이제 미라클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이따가 그 PUBG 배틀그라운드를 직접 이제 원컴 방송을 하면서 CPU의 성능과 마더보드의 성능을 이제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을 테니까 끝까지 좀 집중해서 좀 들어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먼 길 와주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AMD 라이젠 영상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AMD 라이젠 3세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AMD 김상경 과장께서 AMD 라이젠 3세대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젠 3세대를 가장 좀 내부에서 많이 사용했기도 했고 그 기술을 좀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제품을 설명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사실 뭐 다들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써보고 나서 느낀 점들까지 포함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일단 제품의 성능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근데 제품의 성능이 향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또 플랫폼을 계속 유지해서 호환성을 유지해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 밖에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버클럭을 조금 더 쉽게 지원을 하거나 뭐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유저들의 어떤 그런 경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라인업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3900X부터 쭉 내려오면은 이게 그러니까 3세대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3600이 가장 낮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3400G나 3200G 같은 APU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젠2 아키텍처가 적용된 모델은 3600부터 3900X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쟁사의 뭐 제품들은 대략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제 9세대 제품들이랑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전 세대, 2세대에서 가장 높은 모델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2700X 모델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모델이 8코어 16스레드이고 그리고 이제 싱글코어 같은 경우에는 4.35기가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제품보다 이번 3세대에서 가장 하위 모델인 3600 같은 경우에도 싱글코어 성능이 9% 정도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출시된 것 중에 최상위 모델인 3900X 같은 경우엔 21% 정도 그 싱글코어 성능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클럭 자체는 그렇게 많이 향상되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싱글코어 성능이 올라간 건 결국에는 이제 코어당 IPC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싱글코어 성능이 늘어나면 동반해서 멀티코어 성능도 당연히 향상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좀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원하셨던 분들에게 충분한 성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최상위 모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3950X라는 모델이 이미 발표는 됐어요. 하지만 현 시점에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12코어 24스레드인 3900X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코어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게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4.6GB의 최대 부스트 클럭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기존 세대들보다 이제 최대 부스트 클럭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성능이 많이 향상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TDP는 100W라고 되어 있지만 경쟁사나 이런 제품보다도 그렇게 발열이 높지 않고 전력성으로 7나노가 적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모든 게임이 CPU 꼭 성능만으로 성능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CPU 안에는 캐시라는 굉장히 고속도의 빠른 속도의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또 이득을 보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AMD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기존에는 사실 10몇 메가 정도밖에 안 됐던 캐시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무려 70메가의 게임 캐시를 탑재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인기 있는 게임들을 해보시면 기존보다 굉장히 더 2세대 대비 많은 성능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게임 성능을 경쟁사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9900K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콘텐츠를 뭐 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멀티코어를 많이 뛰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하고 그 외에 전성비 부분에서도 58% 정도 올라간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이 제품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세계 최초로 PCI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속의 버스를 제공하고 대역폭을 제공해서 뭐 SSD의 어떤 병목이라던가 아니면 그래픽카드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역폭을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병목으로 인한 이제 어떤 성능 저하 이런 것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모델입니다. 다음 모델은 저희 3800X 그 바로 아래 모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고요. 어떻게 보면 2700X 이전 세대 모델의 이제 그 뒤를 잇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는 그 제품보다는 약간 한 단계 이상 등급이 높은 제품이라고 봐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4.5GB의 최대 부스트 클럭 가지고 있고 게임 캐시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캐시가 아무래도 이제
CCD가 한 개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구조가 좀 변경되면서 CCD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6메가의 게임 PC를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TDP 같은 경우에도 105W로 되어 있지만 앞에서 소개드렸던 3900X보다는 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더 낮은 발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써보면은 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이 제품은 아니더라도 3600이나 3700X를 써보신 분들이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의 9700K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비슷비슷한 이제 게임 성능을 제공하고요. 이 밖에도 여전히 코어와 스레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 이제 컨텐츠 동영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또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전력대 성능 및 아까 말씀드린 전성비도 30% 이상 증가한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도 똑같이 PCI 4.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3800X랑 똑같이 8코 16세대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3700X라는 모델인데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전력 소모가 일단은 TDP가 65W로 굉장히 좀 낮습니다. 온도도 전체적으로 낮고요. 하지만 똑같이 8코 16스레드이기 때문에 뭐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거나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절대 모자람 없는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8코 16스레드에서도 조금 더 가성비 높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터보 클럭이 조금 낮아져서 4.4기가의 최대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1년 만에 바꾸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의 뭐 예를 들면 6세대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3년 이상 지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년 이상 지난 제품에 뭐 경쟁사의 GTX 1070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저희 라이젠 7 3700X에다가 이번에 또 동시에 같이 발표된 5700 XT 모델을 이제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 아니면 시스템을 새로 맞추신다면 뭐 이렇게 굉장히 2배부터 한 10%에서 한 30% 이상 높은 성능을 전반적으로 얻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업그레이드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1년이나 2년 된 컴퓨터를 바꾸시면 않더라도 3년 이상 돼서 어느 정도 컴퓨터를 바꾸실 시점이 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뭐 앞에서도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7나노를 적용하면서 전성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쟁사 대비 더 많은 코어와 더 많은 스레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C까지 IPC가 또 향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성비와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지원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성비가 56%가 증가했는데 전력 소모는 경쟁 제품 대비해서 더 낮은 전력 소모를 보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뭐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뭐 일단은 저희가 또 굉장히 또 좋은 이슈 중에 하나가 윈도우 10이 얼마 전에 5월에 이제 새로운 패치를 적용하면서 스케줄러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AMD CPU에 최적화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패치를 진행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기존의 동일한 CPU를 사용하시더라도 더 높은 성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이 많고, 특히 이 부분을 통해서 게임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최저 프레임도 향상됐다더라, 조금 더 프레임 드랍 없이 안정적으로 간다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저도 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배틀그라운드도 한 2000시간 이상 했고 뭐 이런데 실제로 써보니까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저희 3세대 제품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좋은 게이밍 CPU로서의 역할을 좀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게임 성능 당연히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ASUS X570 보드 같이 이런 또 좋은 메인보드랑 같이 썼을 때는 뭐 PCI 4.0도 지원하고요. 그 외에 뭐 DRAM 같은 경우에 예전에 또 고클럭이 지원이 안 돼서 게임 성능을 더 내고 싶어도 좀 힘들었다는 얘기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메모리 플럭도 뭐 5000까지 충분히 들어가고 굉장히 고클럭 메모리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AMD가 정말 게이밍 CPU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X570 칩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사랑 비교를 한 거예요. X570이나 저희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I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사의 PCI 3.0 대비해서 2배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단순히 그래픽카드 쪽에 어떤 대역폭을 더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SSD나 USB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주변 기기들도 더 굉장히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변목 없는 그런
그런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메인보드를 2020년까지 쭉 호환성을 갖고 간다는 게 또 하나의 저희의 되게 강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X570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데 2세대와 3세대 라이젠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에 이제 출시되었던 X470, B450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제품부터 이전에 지원하는 제품들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1세대에 출시했을 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그 A320 보드나 X370, B350 보드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신제품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메인보드를 바꾸지 않으셔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A320 보드 같은 경우 이제 메인보드 재량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렇게 바이오스 기술이 굉장히 좋은 에이수스 같은 회사에서는 이미 다 바이오스들을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스 제조 기술을 가진 이제 메인보드를 사용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클럭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본사 얘기로는 이제 5100 클럭까지 공랭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의 클럭들은 사실 이제 각 제조사마다 조금 다른데 5.7기가를 찍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굉장히 높은 클럭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를 나는 높은 클럭을 가지고 있지만 제 성능으로 쓸 수 없다라던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2세대를 넘어서 3세대 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2세대 제품이 단종되는 것은 아닙니다. 2세대 제품도 계속해서 생산이 되어지고 판매가 되어질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라이젠 3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 기존 2세대보다 한 등급 높은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2600이 이제 3600 모델로 이렇게 대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2600은 제일 아래 모델, 2600이 그 윗모델이라고 하면 3600 같은 경우에 또 그 위에 모델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두 가지 2세대와 3세대 라인업이 동시에 운영이 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넓은 선택폭을 제공할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제가 좀 긴장을 해서 설명을 잘 못했을 수 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is is for those who dare to stand up, for those who dare to make a difference. Get ready for battle and join the Republic of Gamers. 네, 조금 전에 에이수스 코리아의 이승현 매니저님께서 2019년 하반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매니저님의 진심과 열정이 여러분들께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IT 분야,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게이밍 PC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우리 인플루언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고 또 진심이 전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에이수스 X570 시리즈 메인보드를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소개에는 에이수스 코리아 이상은 매니저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이수스 코리아 이상훈입니다. 네, 또 올라왔습니다. 한 2번 정도 더 올라올 것 같아요.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빠르고 유익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X570 메인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오늘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라이젠은 에이수스. 여기서도 보실 수 있죠. 사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 고객분들한테 끝내 이제 기억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메시지예요. 라이젠 CPU를 구매를 하실 때 혹은 고려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에이수스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이제 희망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라이젠은 에이수스라는 이제 인지를 시킬 수가 있는지, 라이젠 에이수스라는 바로 연상이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올해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제 거의 중년층으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네, 사실 뭐 30살이면 좀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년 동안 메인보드 만들어 왔습니다. 뭐 거의 메인보드 깎는 장인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기술들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컴퓨텍스 2019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저희가 30년 동안 메인보드 만들어 온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또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라임 유토피아라는 제품은 뭐 보시다시피 뭐 거의 뭐 이제 디자인이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해가지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스펙이나 뭐 제품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어요. 컨셉 이미지만 나온 상황이고, 컨셉 제품 샘플들만 나온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출시가 되면 그 어떤 브랜드도 이제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을 많이 담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제품은 도미노스 익스트림이라는 제품이고요. 현존하는 메인보드, 데스크탑용 메인보드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저기 경쟁사인 지금 AMD 분들 다 가셨네요. 경쟁사인 인텔 제오 CPU를 지원을 하고요.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인텔도 CPU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잘 돌아가는 보드고요. 뭐 판매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면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메인보드를 어떻게 구매를 하면 되는지, 또 AS를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향후에 이제 이 자료를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시게끔 이제 넣은 자료고요. AMD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뭐 혹시 뭐 오해 있으실지 몰라서 가나다 순으로 쓴 거고요. 이제 대원 CTS, 아이보라, SD 컴퓨터 이 세 군데 업체에서 AMD 메인보드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기 대원 CTS 연락처는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시고요. 다음은 이제 아이보라, SD 컴퓨터는 이제 전원 대표번호가 맞고요. 뭐 방문이나 택배 서비스를 진행을 하실 때 이 주소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AMD 분 가셨으니까 인텔 메인보드는 이제 네 군데 업체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아까 보셨던 아이보라, SD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 또 오류가 있네요. 인테게 컴퍼니에서도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코잇에서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 메인보드는 총 4개 유통사에서, AMD 메인보드는 총 3개 유통사에서 유통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각각의 서비스도 유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메인보드에 대한 소개를 본격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2019년도부터 메인보드를 이제 라인업을 구성하는 방식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즈, ROG 라인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라인업은 오버클럭커 그리고 익스트림 게이머즈에게 적합한, 익스트림 게임,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최고의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ROG 스트릭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외형적으로 굉장히 이제 특징 있게 생겼고, 또 게이밍에 적합한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스타일리시한 게이밍 PC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된 그런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터프 게이밍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ROG 스트릭스처럼 이제 게이머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다양한 성능들을 제공을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좀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이밍 마더보드고요. 뭐 일전에 이제 터프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부품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품 구성들, 회로 구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구성이 이제 강화된 그런 부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게임을 플레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척박한 환경에서 PC를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좀 적합한 그런 메인보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가장 메인스트림으로 가장 많은 이제 수량을 판매를 하기도 했고, 가장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프라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 중앙에 세모가 있죠. 뭐 게이머들, 뭐 프로페셔널한 뭐 프로슈버분들, 혹은 이제 뭐 커머셜 환경, 기업 환경에서도 적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균형 잡힌 성능을 갖춘 그런 메인보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가 된 게 이제 프로라는 라인업이고요. 이쪽에 전시된 제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워크스테이션 메인보드가 하나 약간 이질적이긴 한데 전시가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데스크탑용 CPU 기준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워크스테이션 메인보드를 만들어냈는데 그 메인보드가 이제 프로 라인업에 속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팅에 이제 집중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커머셜 환경, 혹은 기업 환경, 혹은 뭐 스몰 비즈니스, 뭐 소호 비즈니스라고 하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기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쓰시기 적합한 그런 제품들과 기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메인보드 시리즈입니다. 하나를 시켜봤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되고 출시가 될 예정인지. ROG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 하이엔드 PC를 구성하시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예, 제품은 이렇게 4개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출시한 제품도 있고,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임팩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ITX보다 조금 더 이제 컴팩트 사이즈가 좀 큰 미니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이 이제 출시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ROG 스트릭스 시리즈 같은 경우도 e게이밍, 에픽게이밍은 기존에 출시가 된 상황이고 미니 ITX 컴팩터 기반의 ROG 스트릭스 X570-i 게이밍이라는 제품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게이밍 성능과 감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펌프 게이밍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성비 게이밍 PC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내구성과 높은 성능을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께 최적화된 그런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프라임 시리즈는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이나 뭐 작업이나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팅 같은 모든 환경에서 좀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성능을 원한다 라는 분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메인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WS 보드 같은 경우는 프로 시리즈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크리에이팅 혹은 뭐 AI 트레이닝이라든가 딥러닝, 3D 렌더링 같은 전문 작업에 최적화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구성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워크스테이션 시스템 빌드를 원하시거나 혹은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왜 에이수스 메인보드를 사야 되는지, 네, 어떤 점이 저희 메인보드의 장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타이틀로 교수들이 인정한 에이수스 메인보드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HW봇이라는 커뮤니티 아시죠? 네, 글로벌 커뮤니티고 이제 오버클럭커들이 이제 자기들 이제 기록들을 올리고 이제 서로 공유하고 디스커션하고 이제 그런 커뮤니티 웹사이트인데. 거기에 CPU 벤치마크 항목을 보면 글로벌 퍼스트 플레이스,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세계 1위를 차지한 그런 CPU들의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80% 이상의 AMD CPU에서 모두 ROG 메인보드가 사용 중입니다. 이런 것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SUS 메인보드 혹은 뭐 ROG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MD CPU를 사용을 했을 때 AMD CPU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네, 하이엔드 유저들도 ROG 메인보드를 가장 선호한다. AMD CPU를 사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네, ASUS 메인보드는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ASUS의 자회사 중에 AS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AMD 메인보드의 칩셋을 제작을 해온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X570 메인보드부터는 이번 세대부터는 이제 AMD가 직접 이제 칩셋 개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AS 미디어에서는 개발에 이제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로 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뭐 X470 혹은 뭐 스레드리퍼를 지원하는 X399까지 칩셋을 AS 미디어 저희 자회사에서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 마더보드 제조사보다도 메인보드 제조사보다도 그 AMD CPU를 가장 잘 이해하고 AMD 칩셋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래서 ASUS 메인보드는 믿고 쓰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ROG 브랜드로 저희가 가장 최초로 출시한 제품이 ROG 크로스웨어예요. 1세대 AMD CPU를 지원하는 제품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AMD의 애정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라던가 드라이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업데이트와 이제 유저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용자 케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모든 세그먼트의 메인보드에서 젠2의 성능을 이제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상현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320 칩셋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EX A320 M 게이밍 같은 제품은 이제 3600 같은 CPU를 이제 같이 탑재해서 사용을 했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믿고 쓰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는 믿고 쓰는 에이수스. 저희가 이제 제품을 출시할 때 굉장히 이제 엄격하고 혹독한 이제 제품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메모리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520개나 되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사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뭐 1000개 이상이 되는 그래픽 카드, 스토리지, 뭐 기타 이제 뭐 NVMe SSD 같은 제품들과 이제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뭐 저희 A320부터 X570, 뭐 인텔 H310부터 뭐 X299까지 모든 세그먼트의 메인보드는 이제 출시 전에 8,000시간 이상의 품질,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에 있어서는, 호환성에 있어서는 정말 높은, 네, 동일한 과정의 품질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품질에 있어서는 정말 믿고 이제 가셔도 되는 그런 메인보드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 X570 메인보드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AMD의 3000 시리즈 CPU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코어랑 스레드 숫자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보드에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전원부의 강화가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저희 에이수스 메인보드들 역시 전원부가 전반적으로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 피지컬한 물리적인 페이지가 많이 증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프라임이나 터프 시리즈 같은 경우는 12+2페이지 구성을 갖추고 있고, ROG나 ROG 스트릭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12+4페이지 총 16개의 전원부 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인보드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의 디지털 전원부는 전 제품에 다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크 역시 이제 얼로이 초크를 사용을 해서 고성능 높은 내구성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캐퍼시터 역시도 높은 구동 온도에서도 수천 시간 이상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캐퍼시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오버클럭을 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장시간으로 이제 PC를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CPU의 성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 메인보드의 전 제품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PCB의 구조를 약간 좀 변화를 주었다는 건데, 사실 이제 뭐 타사들 그 메인보드의 PCB를 보면 5단 접층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한 단계, 죄송합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4단 레이어의 PCB 구성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의 레이어를 좀 더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PCB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점은 PCB 전반의 온도가 최대 50도 이상 이제 낮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 환경에서 50도 이상 내려가기도 하고, 디폴트 환경에서도 30도 이상 전반적으로 PCB 온도가 좀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이제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CPU를 이제 설치하는 위쪽에 보면 이제 보조전원 커넥터를 달 수 있는 그런 커넥터들 있잖아요. 뭐 4핀, 8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커넥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커넥터 구성을 약간 특이하게 해서 이제 내부에 솔리드 코어 핀이라는 이제 특수 설계된 핀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 핀을 설치할 때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파워에서 나오는 케이블들을 이제 여기 커넥터에 이제 꽂았을 때 좀 느슨해지거나 빠지는 경우를 완전히 이제 배제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프로풀 커넥터를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또 공급할 수 있게, 전력이 누수가 없게끔 그렇게 이제 이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X570 세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칩셋 부분의 발열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CPU의 이제 코어나 스레드 숫자가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발열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메인보드 회사들이 사실 이제 칩셋에 이제 그 펜을 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 달고 나온 이제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제품에 탑재가 되고 있고요. 저희 펜 그 칩셋 히트시크 솔루션 저희 칩셋 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펜 이제 자체 스펙 같은 경우는 슈퍼플로우 베어링 펜이라는 이제 에이수스 전용으로 디자인된 커스텀 저소음 펜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2번 항목 보시면 에어 덕트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자동차나 이런 데 있는 덕트 생각하시면 되시고 공기를 좀 잘 빠져나올 수 있게 이제 공기의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메인보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좀 더 칩셋에서 발열이 좀 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펜에는 이제 핀 형태의 히트싱크가 달려서 역시 이제 뜨거운 열을 배출하기 용이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ROG 이제 크로스에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6 이제 그 802.11 AX 규격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AC 규격보다 좀 더 빠른, 좀 더 이제 넓은 대역폭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무선 네트워크 속도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G 크로스에어 포뮬러 같은 경우는 이제 5G 이더넷을 지원을 하고요. 크로스에어 히어로 같은 경우는 2.5기가 이더넷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보드 네트워크의 성능 역시 대대적으로 향상이 되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깔려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으로 좀 통합을 좀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모든 라인업에는 아머리 크레이트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고요. 이 아머리 크레이트 안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RGB LED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우라 싱크,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사용 중이신 PC에 그 결여되어 있는 빠져 있는 그런 드라이버라든가 뭐 각종 이제 소프트웨어, 바이오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일람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올라왔거나 혹은 새로운 내가 뭔가 드라이버나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일람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좀 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완벽하게 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에이수스 본사나 혹은 에이수스 이제 각 지사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새로운 뉴스들이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 아머리 크리에이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뉴스란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본사와 협의를 해서 한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좀 작업을 하는 중이고, 예,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개별 라인업별로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장점들도 많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기엔 너무 좀 시간이 짧고 좀 지루해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결론을 좀 맺고 예,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사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나 예, 라이젠은 에이수스라는 거고요. 예, 뭐 앞으로 아까 저희 이승현 매니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이제 마케팅 활동들 그리고 뭐 AMD와의 협업을 통해서 예, AMD 라이젠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에이수스 메인보드가 그 생각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재밌는 제품들, 또 신기한 기술들 여러 가지 가지고 나올 예정이니까 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언제든지 이제 필요하시거나 좀 요청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에이수스 코리아 마케팅팀 쪽으로 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잘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에이수스 코리아 OPBG 마케팅팀 이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를 이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미리 광고해드린 대로 프로게이머셨던 미라클 TV가 직접 게임 시연을 통해서 메인보드 성능을 벤치마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에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입니다. 이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기서 저는 좀 여기 와도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ROG 마크를 저는 이제 온 게임의 PSS 프로 리그에서 저는 우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인연으로 저는 또 이제 제가 또 게임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470랑 그다음에 이제 라이젠 2700X CPU를 사용하면서 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로 이렇게 제품이 나왔는데 또 시연할 때 또 얼마나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올지 원컴으로 너무나 기대됩니다. 시연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실게요. 네, 지금 잠깐 저 미라클 TV 잠깐 도와드리려고 나온 킹스캡 대단하고요. 지금 오늘 세팅 자체는 여기 보시듯이 3900X하고 라데온 RX 5700XT 모델, 그다음에 메인보드는 스트릭스 E게이밍 X570 스트릭스 E게이밍 사용하고요. 지금 원컴 방송 세팅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자체가 저 컴퓨터에서 이제 트위치로 스트리밍한 걸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 8코어 CPU들에서 보였던 그 원컴 방송 시 그러니까 스트리밍이 끊기거나 이러는 증상은 없다는 게 예전에 그 AMD 예전 리사수 회장님께서 이제 전에 발표하셨을 때 있었는데요.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볼 수 있게 나올 겁니다. 얼굴 잘 나오고 있네요. 얼굴 잘 나오고 있네요. 허물링이 좀 심해가지고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다들 아실 테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대게임은 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프레임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나오고 집에서 게임하는 느낌 드네요. 집에서 방송할 때나 확실히 긴장이 되네요. 오프라인에서 방송하는데. 네, 지금 프레임 같은 거 상단 왼쪽에서 보실 수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처음에 떠가지고 이제 낙하산 드랍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8코어 CPU에서도 원컴 방송으로 배틀그라운드 이게 국민 옵션 세팅잉 합니다. 지금 레오나즘에서 안티, 텍스처, 거리보기 울트라 상태이긴 한데요. 이 정도 프레임이나 이런 게 유지가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라이젠 3900X 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아무래도 충분히 가능하게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건물 받는데 그러면 야스나야 이렇게 건물 받는데 그러면 이제 프레임 떨어지고 목소리가 세번 들리니까 무슨 말을 목소리가 세번 들리니까 무슨 말을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거지 같은 줄 몰라. 죄송해요. 안 좋은 줄 몰랐어요. 건물 많은 야스나야 쪽으로 가서 건물 많은 야스나야 쪽으로 가서 프레임이나 끊기는 게 있나? 저 같은 경우 이제 특허 방송을 하니까 뭐 사실 뭐 끊기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원컴 방송으로 끊기나 안 끊기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많이 온다. 야 무섭다. 소리가 앞으로 갈게요. 소리가 앞으로 갈게요. 보시대로. 살짝 초반에 끊기는 감이 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X570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안정된 버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스트릭스 X570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악에사 1.0.3 버전입니다. AB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부스트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덜 터지는, 스펙보다 덜 터지는 면은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거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질지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기존 상태에서 보셨던 것보다, 그러니까 기존 피나클 리치나 이런 거를 보셨던 분들에 비하면은 아마 프레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온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원소가성인데 지금 스나의 건물 많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프레임이 좀 유지가 되는 게 앞으로 미래가 오픈 방송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나오고요. 매트 아무래도 X570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리즈 메인보드에 비해서 좋아진 게 다른 것보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요즘 10기가 인터넷 들어오고 하는데 그 2.5기가 램까지 지원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X570 메인보드들이 아무래도 3900X나 390X 같은 12코어, 16코어 사용을 상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원부에 있어서 더 많이 좋아져서 16페이지까지 있는 배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스트릭스 X570 인게이밍 보드 같은 경우에도 16페이지라서 뭐 사용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B450 보드나 A320 보드 뭐 이런 보드들이 안 돌아간다가 아니라 X570 보드들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특히 ASUS 보드들이 전원부가 향상이 되다 보니까 그 코어가 많은 거를 사용하는 걸 상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프레임을 뽑아주거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고, 네트워크 쪽도 아무래도 고급 부품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집에서 개인 방송할 때도 이런데 많은 시 떨어지면은 화면할 때 프레임이 좀 많은 드랍이 있거든요. 근데 뭐 원컴이나 투컴이나 뭐 부드러운 거는 집에서는 느낌 좀 들어요. 좀 편하다 해야 되나? 뭐 끊기는 것도 없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 발사부터 들린다. 야, 여기 숨어있구나. 또 많은 분들 보고 계시는데 또 퍼포먼스 한번 또 보여드렸죠. 발소리 들리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 다른 시작을 위해서 막 산으로 빨리 끝나더라고요. 20분 일정이 되는데 한 5분 할 것 같거든요. 됐죠? 네, 사실 원래 여기 전 프로가 다 저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배틀그라운드에서 많은 분들이 산업을 좋아하시잖아요. 산업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시니까 또 산업에서 이게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특히나 이런 부트캠프 낙하산 한 30년 내리는 곳. 그래서 한번 가봐서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임 좀 키겠습니다. 예, 보세요.
어떻게 원컴 방송 치는 프레임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들려? 원컴 방송 치는 프레임이 어떠냐고. 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좋은데요? 요번에는 좀 저기 추하나 미라클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위에다 주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벌써 취해질 것 같은 게 지금 낙하산 너무 일찍 내려가지고 가지 못하고 떨릴 것 같은데. 아니다. 잘 탔다. 야. 야, 총 줘봐라. 총 줘봐라. 포스다. 건강히 포스다. 뭐 이런 거 진짜 오만 글쎄요. 입니다. 아 이거 체스가 안 된다. 요 아래입니다. 아래. 나무다. 무섭네. 되게 무섭네. 여기 안에 있네. 잠깐 게임에 집중했는데 멤버 와서 보고 이렇게 잠깐 게임에 집중했는데 부트킴에 와서 보고 이렇게 뭐 플레이하는 거 떨어지는 거 없이 그대로 보면은 너무 좋은데. 지금 아까우잖아. 뭔가 좀 빨리 잡고 좀 홈런 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더 듣고 싶은데. 모자라도 쓰고 있을 때인지. 저기 빨리 적당히 축구 끝내죠.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이거 전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추할 거 아니까. 야,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제 됐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된 거야. 같은 거잖아. 미라클 하면 또 라이트 모르겠다. 미안하다.
예, 그러시면 방송 끊을 테니까요. 혼자서 치킨 드시고 일단 집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끊죠? 방송은 뭐. 네, 치킨 먹으면 제가 치킨 사드릴게요. 제 욕심에도 치킨 먹으면은 그 진행에 섞여주세요. 빠르게 그리고 조금만 더 볼게요. 이거 그냥 하고 계시면 저희 종료할게요. 그냥. 선생님? 아 그냥 저기 그냥 끄세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신경 안 쓰시고 방송 그냥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진행하시죠.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전문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이런 스튜디오 환경이 아니라 여기 카페를 저희가 빌려서 여러분들께 이 행사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진행상에 이렇게 세 번씩 들으셨던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세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품 추첨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오늘 발표 세션 그 모든 행사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것들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응답에는요 에이수스 코리아 이상훈 매니저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 텐데 네 준비됐고요. 이상훈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또 올라왔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고 저희가 그 만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우선 여기 이 시간에서는 일단 이제 진행을 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따로 말씀을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네. 네, 안녕하세요. 서킷보드 윤태용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영상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예전에 1세대, 2세대 라이젠 같은 경우는 그 레모버를 좀 해줘야지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3세대 라이젠에서 그 구조가 이제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일단 레모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에이수스 메인보드로 만약에 레모버를 했을 때 타사 메인보드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편한 점이라든가 장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오버클럭에 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저희 바이오스가 이제 상당히 이제 오버클럭 하시는데 쓰기 좀 편하다라는 점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세대 역시도 이제 바이오스 구성이나 이제 바이오스 메뉴나 뭐 거기서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이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오버클럭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메모리 오버클럭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메모리 기술 중에 옵티맨 메모리, 옵티맨 기술이라는 이제 기술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메인보드 쪽으로 이제 전류가 공급되는 양을 상당히 늘려주고 또 안정적으로 이제 동일한 회로 구성으로 동일한 파동으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옵티맨 기술이라는 기술이고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시고 또 저희 메인보드에 있는 여러 가지 설정 항목들을 활용하시고 하면 메모리 오버클럭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언제 나오나요? 모릅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예, 그 저희가 컴퓨텍스 때 사실 공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저희 이제 시장에 출시된 일정이나 이제 대량 생산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펙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폼팩터 자체가 미니 ITX가 아니라 미니 ITX보다 조금 더 크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성들도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손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출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저 이번에도 그 임팩트 질문인데 네. 원래 임팩트가 ITX 폼팩트로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졌는데 크로스웨어 이번에는 그 DTX라고 약간 더 큰 폼팩트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케이스들이 웬만한 다 ITX 조립이면 ITX만 달리고 뭐 MATX는 MATX는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약간 크기를 늘려놓고 차라리 뭐 지니처럼 그냥 MATX로 만드는 게 더 어떨까? 아니면 임팩트처럼 그냥 임팩트면 임팩트답게 ITX 폼팩트로 그냥 안전하게 줄여놓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DTX로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임팩트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많이 받지를 못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일단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원부나 이런 전원부 구성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설계를 새로 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미니 ITX 폼팩터에서 그 이제 두터운 전원부를 감당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PCB 크기라도 좀 넓혀서 예, 이제 다양한 부품들, 다양한 회로들을 좀 이제 박아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폼팩터에 대한 좀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출시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이제 케이스에 이 제품을 어떻게 이제 설치를 할 것인지, 혹은 이제 다른 이제 네, 기존의 케이스에 어떻게 사실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시가 좀 더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완벽히 해결이 됐을 때 아마 좀 시장에 이제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 메인보드 파트너사기 때문에 AM 측에서 라이젠 개발할 때, 그다음 출시 전에,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샘플링 등등 관련해서 아마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CPU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이제 공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이수스 자체적으로 라이젠 출시 전에 성능의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라든지 벤치를 따로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현재 지금 국내에서 벤치를 지금 크로스웨어라든지 여러 보드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라이젠 성능이 현재 이제 에이수스 쪽에서 판단하기로는 정상적인 라이젠 성능을 지금 뽑아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네,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들은 바이오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AMD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응당 이제 이게 성장형이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예, 저희 역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사실 최적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스라던가 아니면 뭐 각종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같은 부분들 최적화를 좀 시키고 있는데 뭐 사실 저희 본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가 됐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제 지인분들 혹은 이제 유튜브나 이제 다양한 미디어에서 이제 들리는 이제 결과들을 보면 아직까지 좀 더 바이오스 최적화나 드라이버 최적화 혹은 좀 더 AMD CPU에 맞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의 개발들에 의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는 좀 더 향상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 본사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바이오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이제 내놓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더 이제 좀 파낼, 파볼 네,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괜찮은가요? 아니면 한 두 개 정도 질문만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받을까요? 네. 하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다른 아이템에 대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예. 제 질문은 아니고요. 구독자분들이 예, 좋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데 네. 죄송한데 제가 스트리밍 하느라고 다른 분들 질문을 잘 못 들어서 중복되는 거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550 보드 출시가 다른 보드 행사에도 물어봤는데 아직 계획은 없다고 그랬는데 예. 550 보드가 출시가 아수스는 계획돼 있느냐라는 거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아수스는 지금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A320까지 젠2 바이오 소프트웨어가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달걀이나 젠2 CPU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보드를 키웠다고 했는데 A320 보드에 젠2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럼 이게 3700 정도까지는 어떻게 받쳐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X 5700 시리즈들이 아수스 브랜드로 출시되는지, 그러니까 라이젠 7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제조사별로 따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파운더스 모델이 다 나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이 예쁘긴 한데 실제로도 발전이나 제조사의 특성이 조금 희미해졌다고 그러는데, 이제 5700하고 5700 XT는 파운더스 말고 개별적인 모델이 출시가 되는지 그거를 물어보겠습니다. 는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네, 아직 뭐 일정인 예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전달받은 거 없고요. 네, 출시가 되면 다른 제조사들의 제품들과 함께 이제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거고, 아직까지는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A320 메인보드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 주신 게 A320 보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러니까 왜 미니보드가 안 나왔나 그러니까 젠2의 발열과 성능에 최적화가 되라고 했는데, 기억났습니다. 일단 A320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A320으로 테스트한 건 일단 3600 계열 CPU고요. 네. 예, 동작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작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발열이나 이런 부분들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고요. 물론 이제 전원부가 좀 더 튼실한 이제 고사양 메인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많은 뭐 온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점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A320 자체가 오버클럭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순정으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안정적으로 이제 동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좀 권유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3700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저희 이제 파트너사 혹은 이제 조립 PC 이제 업체들 쪽에서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 걸 보면 특별하게 이제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장시간으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좀 일반적인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주신 게 5700 XT 같은 경우는 비레퍼 계획은 있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아마 8월을 전후해서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레퍼 제품들이, 네, 비레퍼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네,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역시 정확한 이제 일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뭐 8월 이후, 뭐 늦어도 뭐 9월 정도에는 이제 에이수스의 기술로 디자인된 커스텀 나비 그래픽 카드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답변 드렸고요. 네, 답변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네,